송도 집값의 변동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한 패턴이 눈에 띕니다. 서울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시행될 때마다 송도 아파트 가격은 예외 없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송도는 한때 인천의 강남이라는 별명을 달았던 만큼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나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3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입주 물량이나 대출 금리 변화에 주목하지만 송도의 경우는 그보다도 정부의 서울 부동산 규제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첫 상승기 때는 입주 물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송도 집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도 수만 가구가 새로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법이지만 송도는 다른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시장의 투자 자금이 모자라 송도로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와 인상의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송도 집값은 금리 변화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도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고 반대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시기에는 오히려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여건이 아닌 서울 부동산 규제라는 외부 요인이 송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강력한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지역에 규제가 들어가면 규제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송도로 자금이 쏟아지면서 송도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반면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송도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다시 서울로 흘러가면서 송도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송도는 서울과 달리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비교적 적어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GTX-B 노선 개통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 시간이 지나 송도도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송도 집값의 움직임은 단순한 입주 물량이나 금리 변화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규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도 시장은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리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